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도 부쩍 늘어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도 종종 발견되면서 좀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신 분입니다. 한 달여간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신 대전 지역 28번 환자 김형진 씨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환자의 우리 보통 이제 숫자로 환자들을 표현하는데 실명을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공개를 본인 스스로가 하신 거죠, 이름을? 네, 이름과 지역 다 공개를 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실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좀 말씀드리고요.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가격리 중이신 거죠? 네, 자가격리 지금 11일째입니다, 오늘이. 네, 제가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네, 오늘도 이상 증세는 없고 컨디션은 매우 정상입니다.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자가격리가 요즘 재확진 이슈가 생기면서 네. 자가격리가 권고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재확진이 되더라도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자가격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즘에 그러니까 재활성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자가격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방역 당국으로부터 권고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아, 그럼 며칠 정도 자가격리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역별로 차이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달받은 것은 14일이었습니다. 아, 14일 동안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미국 뉴저지에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중단되고 조기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미국에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을 판정을 받게 되어서 저도 다음날 바로 검사를 해서 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감염 경로에 대해서 어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감염 경로라는 게 이게 바이러스니까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다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귀국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던 거죠? 네, 귀국 당시 공항에서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요. 심지어 자가격리 동안에도 처음 며칠간은 증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감염이 됐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하셨어요? 전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예. 그 당시 뉴저지 확진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었는데 네, 당황을 많이 했었죠, 처음에는. 아, 처음에 확진 판정 받고 난 다음에요? 네. 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실 당황하면 그 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함도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방역 당국이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던가요? 네,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 당국에서 바로 전화가 와서 예. 입원까지 이렇게 잘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입원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입원하셨어요? 제가 32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32일요? 그럼 네. 조금 좀 긴 편 아닌가요? 다른 확진자에 비해서? 그건 아닌가요? 제 기준으로는 제 병실에 저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네. 다 30일가량을 입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제 병실에는 증상도 거의 없고 건강한 젊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보다 우리는 코로나19 한 2주 정도면은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완치 판정을 받겠지 이런 생각도 좀 한 적이 있는데 한 달 정도는 입원을 해야 지금 완치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증상을 직접 겪어보니까 어떠세요?
증상이 저는 오한, 두통 이런 다양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 증상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일반 다른 질병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의 특징을 굳이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네. 다양한 증상들이 변덕스럽게 일어났던 것들은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예. 좀 변덕스러움이 코로나의 특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변덕스러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전에 이제 몸살 감기 같은 거는 알아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하고 비교할 때 변덕스러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몸살 감기면은 뭐 몸살 기운과 열감만 있겠지만 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오한, 두통, 미각 상실, 뭐 설사, 뭐 다양한 기침까지 다양한 증상들이 하루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 증상도 하루 안에서도 심했다가 약했다를 이렇게 변덕스럽게 증상들이 발현됐습니다. 그 주변의 다른 환자들도 비슷하던가요? 이게 개인차가 심해서 먼저 확진받았던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그 친구는 열만 그냥 계속 있었고 그 열도 변덕스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몸살과 증상의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그 친구는 말했어요. 그럼 환자별로 사람별로 이렇게 증상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코로나가 좀 증상적인 면에서 특정하기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막상 병원 생활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많이 힘드셨죠? 네, 그 음압병실이기 때문에 예. 창문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음압기 소음 때문에 그 소음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커서 퇴원하고 나서는 이제 소음이 없는 곳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점이 있군요. 지금 네. 이런 육체적인 힘듦도 있겠지만 이제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힘들었다, 너무 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어떤 부분들이 제일 힘들던가요? 젊은 제 또래 친구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점인데요. 건강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스트레스가 꽤 큽니다. 저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그 음압병실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생활을 했던 게 가장 큰 힘든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음압병실에 있을 때는 의료진 말고는 아무도 지금 만나시지 못한 거죠? 네. 가족들도 뭐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테고요, 당연히. 네. 아이고, 그러면 혼자서 계속 그 병과 사투를 벌이시는, 그러니까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라든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노력하려고 그렇게 찾아봤는데 네. 그게 제 투병 생활의 경험을 촬영해서 코로나 확진 브이로그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의료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말리진 않던가요? 의료진이 처음에는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찍어서 그 당일에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네. 첫날에는 살짝 우려했던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조언도 해주시면서 나중에는 제 영상을 챙겨보시는 그런 애청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가장 큰 동기는 제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될 때 그때 저도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제가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오히려 지구 반대편에 다른 나라의 확진자 사망자 수는 알 수 있어도 당장 내가 환자로 입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그것을 계기로 또 다른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상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우선 그 코로나 환자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각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물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꽤 있었고요. 하지만 저를 생각보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개인적인 연락으로 자기는 코로나 환자인데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이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의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혹시 마음을 더 다치는 경우가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좀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네. 이제 힘든 과정을 겪고 완치 판정을 일단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자가격리 기간이 2주 동안 끝나면 일상으로 복귀하실 텐데 복귀하는 심정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저는 완치 판정이 고비를 그냥 한 개 넘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비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코로나 환자들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코로나 환자에 대한 편견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또 다른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네. 이제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생활방역 체제로 넘어갔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퇴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제가 퇴원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병원에서는 코로나와 전쟁이 진짜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원을 하고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졌다는 말을 들을 때 그 괴리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경각심을 풀면 절대 안 되겠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민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온 것도 결국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봤습니다. 그에 저도 동의를 하고 네. 하지만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희생해온 대한민국 의료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경각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이정욱님께서요. 고생하셨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강을 기원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다. 이런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힘드신 가운데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 꼭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 격리 중이신 대전 지역 28번 환자 김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 동네 마트 등이 상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한국마트협회의 김성민 회장에게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상품값이 올라간다는 게 이게 왜 연기가 돼야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도 예. 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 가격이 올라가는 장기화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예. 매출 하락이 좀 있으면서 정말 영세한 분들이 좀 일부 네. 좀 어려움을 보충하고자 아이고. 이러한 단순한 이속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 두부나 가자미라든가 이런 삼겹살이나 그리고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유통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폭은 있습니다. 예. 그런 변동 요인이 있지만은 그 변동 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을 10% 이상 이렇게 인상한다는 것은 저희도 결코 예. 좀 동의가 되지 않고요. 예. 이렇게 근시안적인 형태로 오히려 소비자들을 대한다면은 네. 그분은 그 소비자들한테 인심을 잃고 또 외면받는 점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